문화와 그 문화 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야만 문화가 성립되거든요.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 자체가 생산 기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처음 체계적인 경영 이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아주 손꼽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퀄리티 지식 토크쇼 스크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습은 변할지라도 기업을 지켜줄 단 하나.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 기업 문화입니다. 네, 함께 해주실 패널로는 김경일 교수님과 장인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플리오 대표 장인성입니다. 이번 주제가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히 1, 2부로 나눠서 아주 심층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좀 몸은 좀 풀리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목을 잘 풀고 왔습니다. 제조 한번 하고 갈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 문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은 뭐 다양한 기업에 강의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기업 문화 혹시 겪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회계법인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면 거친 언행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좋았는데요. 그 선배가 후배한테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기업 문화에 대한 다채롭고 뜻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 키워드 두 가지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토양과 등대.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토양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아니겠습니까? 기업과 관련된 토양, 뭐 키워드에 대한 어떤 추측을 해보신다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결국은 토양에 심어지는 것이 혹은 자생적으로 나오는 게 식물이잖아요. 기업과 구성원의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많은 사회에서 기업이 잘 성장하게 되려면 기업 문화 같은 아주 든든한 토양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라는 걸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이 가정하는 게 하나 있죠. 문화와 그 문화 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야만 문화가 성립되거든요. 대학원생들이랑 이렇게 점심 먹을 때 야, 땡땡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와 정말 안 어울리는 땡땡이 뭐가 있을까?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대학원 문화는 없는 거군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또 문화, 이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영화 인턴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성과를 달성하면 온 사무실에 울리도록 종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기업 문화도 결국은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장인선 대표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이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조업의 시대에서는 그때는 생산의 3요소를 토양, 자본, 노동력 뭐 이렇게 토양이란다. 키워드를 아직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토지, 자본, 노동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장비들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술 좋게 일을 하느냐, 이런 게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 자체가 예전에 어떤 생산 설비나 생산 기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고, 개인이 최대한의 성과를 내게 해주는 어떤 토대, 토양 같은 게 기업 문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요? 요즘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컬처핏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컬처핏이 해당 기업의 문화와 지원자의 성격, 가치관, 행동 방식 같은 게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문화 적합성이라고도 하는데, 통계 수치를 보니까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는 신입 직원이 줄었다는 기업도 무려 53%에 달하면 컬처핏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잘 만든 회사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작년 현직자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일하기 좋은 기업 탑 10 중 4기업에서 1위로 꼽힌 기업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보면요. 신입 및 경력사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입사 결정 이후 1위가 수평 자율적인 기업 문화였다고 합니다. 급여나 복지가 가장 클 거라고 예상하는데 완전 반대인 결과인 거죠. 이 결과는 요즘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SNL의 MG 오피스, 이건 뭐 재미있는 패러디들 많이 나오는데 일을 할 때 헤드셋이나 무선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는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요. 이기도 하고 사실은 말 걸지 마세요 이기도 한 거예요. 또 자기가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그런 타이밍도 있잖아요. MZ 세대가 이제는 어떤 직장과 사회에 이제 주류로 편입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후속 세대가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재밌는 건 언제든 그 갈등은 일어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기억나죠. 요즘은 어떤 그런 회사가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세대들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공채로 입사를 하고 내가 뭐 마케터여서 디자이너여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업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직무보다도 승진을 하고 그 회사에서 끝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는 내가 좀 고생을 해도 이거는 다 미래를 위한 희생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 뭐 나중에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이나 복지, 그런 것도 보상인데 기업 문화라는 게 굉장히 큰 보상인 시대란 말이죠. 그렇네, 그러고 네. 보니까. 두 분이 바라보시는 어떤 주목할 만한 이슈 뭐가 있을지요?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 이슈가 좀 인상 깊었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다움을 우리가 잃은 것이다. 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기업 문화의 맥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투로 모모답게 모모다움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맞다. 나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 아니라 나 주인이구나.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체성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로 이게 의외로 심리적인 리셋 그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한다는 건 뭐냐면 오케이 좋아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시작해볼게. 기업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가능한 말이기도 해요. 저희가 꼭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AI 얘기입니다. 자, AI의 등장이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AI가 얼마나 깊게 들어온 걸까요? 몇몇 회사들은 아예 챗GPT 같은 툴을 회사 차원에서 공식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SK 주식회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망에서 사용 가능한 GPT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AI 프론티어라는 제도를 통해서 AI를 잘 쓰는 구성원들을 뽑고 그 구성원들이 다른 동료들한테도 AI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예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방식보다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또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방식이 생긴다면 앞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임직원 분들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진성입니다. 이진성 PL님 반갑습니다. 자, SK의 AI를 활용하는 기업 문화, 실제 재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어떻게 기회가 되다 보니까 SK 주식회사라든가 SK텔레콤, SK온 되게 다양한 그룹 내 여러 회사를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챗GPT를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망에다가 자연스럽게 AI 툴을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던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AI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AI가 노출되면은 그런 AI가 기업 문화에 녹아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기업 전체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알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스크립 키워드는요, 바로 등대입니다. 두 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셨나요? 주인공 관씨가 매일매일 금운동 배를 타고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등대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애순이가 또 있었겠지만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방향을 제시해줄 그야말로 애순이와 같은 등대가 기업 문화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요, 직원들을 잘 규합하기 위해서 기업 문화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중에 잘 만든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이 언어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그런 그 기업들은요, 사소한 변화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보험회사나 병원 같은 조직에서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파괴적인 언어들, 경쟁사를 무찌른다, 문제를 제거한다, 개선한다,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언어 문화를 만들었더니 그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 좀 더 잘 보이고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 관찰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나사 사례도 떠오르는데요. 직원들한테 단순히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나사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 한 일주일 정도 가죽 잠바를 좀 입고 다녔었는데 Top 5 Things 이메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 직원이 1, 2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5가지, 변화라든지 관찰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젠슨황에게까지 이메일을 직접 써서 공유하는 문화예요. 여기에서 어떤 신호들이 잡힌다라는 그 거. 위험 신호 같은 게 감지가 된다는 거. 그렇죠.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한 신호까지 무시하지 않는 모습. 엔비디아의 성장에는 어떤 이런 원동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이 실패를 대비하는 어떤 문화 자체의 어떤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다 성공 사례집이에요. 압도적으로 성공에 대한 에피소드나 성공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주는 책들이 실패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나 아니면 실패한 어떤 케이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그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 문화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럼 실패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성과로 이끌어낸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영국 공군이요. 전투에서 많은 전투기들이 이제 격추당하잖아요. 귀환한 전투기들이 주로 어디를 맞았나? 계속해서 맞은 데를 계속 보강했어요. 근데 귀환율이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보완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못 돌아온 비행기를 찾아가 봐야 돼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총탄 자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실패를 참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를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고 고민해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공개된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뭘 잘하면 상을 주는 걸 경진대회라고 하죠.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 실패 사례 경진대회라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실패를 숨기기보다는 공유하자. 실패한 그 이유를 잘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고요. 기업 문화로 실패를 공유한다. 이건 조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이거 참 괜찮은데 하는 어떤 기업 문화의 사례가 또 있을지요? 넷플릭스 컬처 메모에 보면 되게 중요한 문장이 테마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무를 구해오거나 돛을 달게 하거나 이런 거를 시킬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한 열망을 키워줘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이 작은 씨앗을 심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혹시 교수님도 이런 재미난 사례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가 입사할 때 그 제공하는 안키 핸드북 대표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직원들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강렬하게 부여한다. 회사 전체의 이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사 대표인 일런과도 먼저 직접 소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내 사례 요건 없을지. 기업 문화를 이제 체계화된 문서로 보존하고 또 더 중요한 게 공유하는 거죠. 예. 이런 공유하는 국내 사례로는 꽤 많은 전문가들이 SK MS를 꼽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처음 체계적인 경영 이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아주 손꼽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SK MS가 일종의 SK 경영 헌법. SK의 생명력은 SK MS에서 나온다. 이게 결국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집 있는 그 중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그 기업의 고유한 기업의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뜻하는 것 같았고요. 경영헌법이 만들어진 후 총 지금까지 1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종현 선대회장님이 1979년 처음으로 창립한 이후 지난 46년간 경영환경과 구성원들의 의견이 당연히 급변했으니 이걸 귀담아 들으셨겠죠. 특히 이제 70년대 기억나시나요? 오일 쇼크. 그리고 90년대에 외환위기.
그렇죠. 2000년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기업 문화를 근간으로 굳굳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유공, 한국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사실은 대형 M&A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DNA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말 SKMS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왔죠. 바로 이 SK 경영의 지향점을 지속 가능한 구성원의 행복으로 정립하고 이해 관계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까지 확장한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봐서 다른 기업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고유한 기업 문화를 다듬고 구체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특히나 SK 얘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뭐든 꾸준히 이렇게 변화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기업 문화가 정착이 되면 해당 기업은 어떤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좋은 기업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통인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지시나 복종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제가 상진님께 이런 기술을 써본다면 오늘 상진님이 질문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상진님의 뇌와 저의 뇌 모두 무의식적으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소통이 만들어내는 힘은 협업, 혁신,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 소통에도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 목적의식만 있다고 막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만큼 가까워지는데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칭찬의 효과를 놀라울 정도로 과소평가한다. 자,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우한 형제들에서 나왔는데 송파구에서 일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이 또 화제였잖아요. 저는 만들 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칭찬해 주셨군요. 뒤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네. 자, 지금까지 기업 문화가 주목받는 배경부터 기업 문화를 내재화시키는 제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기업 문화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직전에 큰 거를 선배들이 했다 하더라도 미래는 니들이 봐봐라. 우린 이미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 해줄게. 저는 이런 기업 문화. 마침 저도 회사의 경영을 마친 지 1년이 돼서 회사 문화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게 개인의 성장하고 연결이 되게 또 개인이 열심히 성장을 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될 수 있게 하는 이 상호관계를 잘 만드는 문화적으로도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넣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크립 키워드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토양.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바탕인 기업 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기업 문화의 개념과 기업 문화가 주목받는 배경, 그리고 기업 문화가 기업과 구성원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등대였습니다. 기업 문화의 영향력과 기업이 기업 문화라는 방향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패널 분들과 함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기업이 기업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공간은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 높이 뛰기 할 때 앞으로 뛰었었는데 처음으로 등으로 뛴 선수 이름 회의실에다가 이름으로 붙이고 하면서 SK에서 폐기의 기업 문화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성공한 거죠.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